아까 오레곤주의 법 기억나세요? 존엄사법? 네. 그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8개 주, 워싱턴 DC, 그 다음에 스위스, 베네룩스 3국이라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3주, 이렇게 소수의 나라에서만 존엄사법과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멀쩡한 사람인데 죽고 싶다 그러면 그건 누구나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프고 더 고통받고 싶지 않고 또는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의료 비용을 지출하기 싫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의사가 설치해주면 대신 버튼은 내가 누르겠다. 이런 거를 의사 조력 사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도와주는 사망이에요. 이거를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자살 여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위스에는 외국인 부호들, 특히 아랍이나 일본의 부호들이 마지막 여행을 옵니다. 왜냐하면 아랍이나 일본에서는 그게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와서 가족들과 융프라우를 보면서 맛있는 평지를 찍어 보면서 록봉기 빌딩 네가 하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난 갈게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걸 자살여행이라고 해서 스위스에서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엄격해요. 외국 사람이면 그 스위스 의사 3명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걸 확인하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 아니냐, 왜 죽으려고 하냐를 면밀히 한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의사 조력 사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벨기에나 네덜란드는 의사가 직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데 의사 중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가지예요. 연명의료, 중지, 의사 조력 사망, 자발적 안락사.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무도 신체가 멀쩡한 사람에 대해서 나 자살하고 싶은데 의사가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만약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을. 의사 조력 사망이나. 근데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119 구급차를 못 부르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예,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마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저는 이 자유 의지를 구속당하는 게 죽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당시에 할 건데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삶에 대한 자기의 결정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의사 조력 사망을 인정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한다 손 들어주십시오. 네,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 손을 든 부분은 이제 그때 결정을 하고 만약에 다시 살고 싶어졌다라든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는 순간에서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타이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죽고 싶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20대 때는 멋지게 살다가 90대 포르쉐를 몰다가 어디 쾅 부딪혀서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제임스 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가족들과 온화한 삶을 보내다가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다음날 잠을 자듯이 사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들은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그때는 70%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점점 2000년대 가서 지금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병원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살려놓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주 서늘한 여러 명이서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 건지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태어난 건 여러분 마음대로 못 태어났죠. 그렇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마음대로 살고 있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선택하고. 근데 죽음은 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수의가 싫어요. 가족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할머니 돌아갔을 때 했는데 난 그 옷 이렇게 싫더라고요. 꺼끌꺼끌하고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뭘 입나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조지를 딱 한 벌 있는데 지금 살이 쪄갖고 못 입는데 그거를 이제 억지로 우리 아들한테 끼워 넣어라. 아빠는 그게 좋다. 내가 살이 찌는 바람에 입어보지도 못했지만 아빠 죽을 때 수의 입히지 말고 그거 입혀라. 그 다음에 아빠 좋아하는 벨트 있지? 그 다음에 지갑은 꼭 같이 넣어줘라. 노자돈. 양말은 하얀색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전 연명 의료 계획서랑 이런 거 다 준비할 테지만 혹시나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불의의 어떤 일이 있으면 너와 엄마가 결정하되 아빠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얘기했으니 그걸 갖고 얘기해라. 근데 고등학생 아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피식하고 뭐 콧방귀만 깨고 들어가는데 아마 듣긴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종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연명의료 중지는 법으로 통과됐고 아직 자발적 안락사라든지 의사 조력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끝낼 때 그 스토리는 미리 계획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원기준 배우님 팬이에요. 아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는데 네. 질문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으시죠? 저는 사실 지금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수님처럼 정말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아들과 함께 이제 가족들과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죽고 싶어요.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임종이라는 거는 끝을 지킨다는 뜻인데 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사고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오래 산다면 사는 데까지 살겠지만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나 잘 살았다, 나 이제 죽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서 회의하고 나 죽으러 가겠다, 나를 기쁘게 나를 보내줘라, 그렇게 하고 죽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냥 누워서 자다가 편하게 죽고 싶다. 그 죽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싶다. 지금 다시 삶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신 거 듣고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든 게 영화 그 타이타닉에 보면 노부부가 같이 이렇게 손 꽉 잡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손을 꼭 잡고 너무 잔인하게 같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조 교수님은 저는 95세쯤 95세. 이제 제 고향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그 지는 해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면서 조용히 지고 싶습니다. 아, 네. 예정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까르페디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즐기자. 근데 사실은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야 돼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유아하다는 걸 알면 오늘 하루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집사람한테 화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집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 죽음의 데드페이스도 보지만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인생은 유한한데
365일로 따지면 30년이라도 얼마 안 돼요, 말일. 근데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유한한 인생에서 싸울 필요 없고요. 까르페 디엠을 하되 다만 메멘토 모리. 우리에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주변 사람들에게 갑질하거나 막 소리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유한하고 나처럼 소중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약간 도발적인 주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죽음이란 과학자에게 물어보면 영원함, 멈춤, 생활 기능, 생식, 대사, 이런 생물 교과서에 나올 만한 딱딱한 것들이 영원히 멈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삶의 시작과 죽음을 오랫동안 고민해 왔죠. 삶의 시작은 사실은 간단했어요. 아기를 뱃속에서 완전히 나오면 이게 이제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엄마의 자궁에 찰싹 달라붙은 다음부터 8주가 지나면 애가 팔다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버드라고 그래서 발아 싹이 나오는 것처럼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팔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마 진 에디팅 들어보셨죠? 진, 유전자, 에딧, 편집, 유전자 편집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금지인데요. 인간의 욕망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 아이를 조인성처럼 키우고 싶다, 그런 유전자를 에디팅해 주세요 라는 욕망을 가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 논문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 4월 달쯤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이냐? 돼지를 수십 마리를 도축했죠. 그중에 몇십 마리를 뇌를 꺼내요. 한 4시간 만에 뇌를 꺼냈어요. 그대로. 그 뇌를 미리 만들어둔 박스 안에 돼지 뇌를 넣습니다. 근데 그 박스는 그냥 종이 박스가 아니라 혈관을 연결했어요. 혈관을 연결해서 헤모글로빈으로 공급했더니 어떻게 됐냐? 70% 정도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물론 EEG라고, 여러분 뇌에도 이렇게 전기 신호 있는 거 아세요? 전기 신호는 잡히지 않았지만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4시간 됐는데 돼지 뇌에 70% 정도의 뇌세포가 살아났다? 그러면 죽자마자 꺼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살아났겠죠. 여기는 어디? 난 누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 발칙한 상상은 사람이라,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걸 뛰어넘어서 2019년도에 논문이 하나 더 발표됐어요. 앨런 머스크 알고 계신가요? 그 앨런 머스크는 몇 가지 회사를 갖고 있어요. 스페이스X, 우주 여행을 가는 거죠. 또 뉴랄링크라는 회사도 갖고 있어요. 뉴랄링크는 어떤 회사냐? 뉴랄, 뇌라는 뜻이죠. 중추신경계. 링크, 연결. 어떤 실험이냐? 이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눈썹처럼 생긴 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감지기예요. 3,000개가 넘는 감지기를 생쥐뇌에 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선으로 블루투스나 무선 전파기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쥐의 뇌 활동을 보낸 겁니다. 그럼 빅데이터로 막 분석하는 거예요. 쥐가 물 먹을 때, 쥐가 밥 먹을 때. 근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앨런 머스크가 뭘 발표했어요? 올해 이제 뭘 발표할까요? 2021년도에 원숭이에게 이걸 하겠다 발표했죠. 2022년도에는요 자기 머리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왜 하냐 이걸? 왜 할까요? 아마 제 생각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뇌 보시면 어때요? 이 뇌의 단면인데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디입니까? 해마. 장단기 기억이 여기 다 있어요. 감지기를 박아서 컴퓨터에 딱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 기억은 모두 저장되는 거죠. 내가 심지어 지금 인출하지 못한 기억, 5살 때 어머니가 카스테라 해준 기억, 아니면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은 기억 있겠죠. 누구나 기억을 인출할 수가 없죠. 여기에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게 아마 미래에는 컴퓨터에서 구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일까요? 아니죠. 누라일체가 목표겠죠. 내가 컴퓨터, 컴퓨터가 나, 랜선에 존재하는 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가지 실험 말씀드렸죠. 예일대학교 돼지 머리 실험, 앨런 머스크의 뉴랄링크 실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특이점이 온다. 2030년 또는 2040년. 그러니까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올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 아시죠? 사피엔스의 제일 마지막 장에 뭐가 있습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멸절이 나와 있죠. 뭘로 된다고요? 트랜스 휴먼. 그러니까 환경오염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는 스스로 호모 사피엔스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인간, 그러니까 기계인간이 될 수도 있고요. 랜선에 존재하는 다른 존재로. 그런 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텍사스 대학의 옛날에 교수가 제창했던 이론인데 그걸 다시 유발 하라리 씨가 끄집어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오디세우스의 선택,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칼립소가 여기에 있자. 영원히 젊은 상태로 즐기자.
그런데 어때요? 오디세우스는 고향에 두고 온 페넬로페를,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어떻게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보고 계신 10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선택을 할 기회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사피엔스는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초미의 관심사죠. 란셋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보면 2030년대에 1위가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근데 이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오래 살면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사실 고민이 많죠. 근데 이제 법의학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던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 어떻게 죽나? 할머니든지 할아버지든지 부모님과의 이별을 통해서 죽음이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망원이 1위가 뭐라고 그랬죠? 암입니다. 암은 한 6개월 정도 고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는 2, 3개월이에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6개월이면 된다. 죽음의 준비가. 6개월은 좀 짧지만 어찌됐든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여기 보시죠. 이건 이제 미국의 자마라고 미국 의사학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생각해 봐야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16년 정도가 비건강 나이예요. 여자분들은 95세, 남자는 90세 살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비건강 나이가 16년이다. 내가 여자고 95세 사는데 80세부터 아프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15년 동안 아프면 돈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비건강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죽음을 조금 더 우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두 가지가 큰 고민이 됩니다. 이 비건강 나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담배 끊으세요. 저 30년 피웠는데요. 괜찮습니다. 끊으시면 비건강 나이가 6년에서 7년이 줄어요. 저 안 피는데요. 계속 피지 마세요. 확 줍니다. 두 번째, 운동. 얼마나 해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데 하루에 4시간 이상 TV 보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 TV는 몇 시간 이하? 한 2-3시간만 보세요. TV만 따로 뭐 넷플릭스, 유튜브 따로가 아니라 다 합친 겁니다. 제 거 보고 나가서 뛰세요. 세 번째, 체중 조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식사와 관련이 있겠죠. 과체중이 나쁘진 않아요. 비만까지 가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요. 올바른 의학 지식을 얻자. 지식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주치의. 저 부자 아닌데 주치의라뇨? 그냥 동네에 나가면 많잖아요. 전문이 있다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찝어서 그냥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겁니다. 뭐 이런 게 좋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거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3가지를 하시면 저를 안 만날 거예요. 저 만나게 되면 큰일 나요. 저는 자기의 기대하면보다 빨리 죽었을 때 저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안 되시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꼭 지키세요. 자, 한 가지 고민 해결됐죠. 두 번째, 아니 좀 우아하게 보낼 수 없나? 여러분 CSI의 라스베가스의 그 길그리썸 반장 아세요? 어떻게 죽고 싶냐고 그 드라마에서 누가 물어봅니다. 반장님은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암 걸려서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매, 뇌혈관 질환, 가족들에게 많은 갈등과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암은 제가 그랬죠. 마지막에 최소한의 시간이 있다고. 근데 다 준비를 못 한대요. 왜냐면 암에 딱 걸리게 된 순간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엔 부정해요. 야, 이거 나 아니다.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왜 내가, 그 다음에 거래를 하게 되고 막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제대로 된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인데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이 흐지부지하면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연명으로 중지라고 해서 2018년 2월부터 내가 이제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런 순간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수혈, 뭐 에크모 이런 거 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한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체크해도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내 가족들이 막 싸워요. 제가 그랬다고 해봐요. 제가 막 다 체크했어요. 하지마, 다 하지마. 아빠는 그냥 가고 싶어. 아프기 싫어. 체크했어. 근데 내 딸이 있고 내 아들이 있다고 그래봐요. 우리 아빠가 이거 체크했으니까 보내줘. 네가 인간이야 하면서 우리 아빠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아빠를 죽이려고 그래? 실제로 이렇습니다. 가족 간에 합의를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10년 내에 뭐가 생길 거냐? 마지막에 내 기능을 못하는 때. 아니 내가 이게 너무 길어지고 오랫동안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처럼 이걸 좀 허락해달라. 죽는 거를. 내가 버튼 내가 누를 테니까. 아마 10년 내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품에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막 산다라고 그랬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죽음도 달라져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의사학회지에 나온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분. 암. 두 번째, 뇌혈관 질환. 세 번째, 치매. 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된 노화가 있으면 사실은 마지막은 후회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된 노화를 위해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비건강 나위 줄이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매 나이대에 맞는 목표와 삶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아직도 본인이 20대라 착각하고 밤새 친구랑 술 먹는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매해, 매 세대마다 본인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지 후회하지 않게 돼요. 세 번째, 내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저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랑이죠, 뭐. 어떤 사랑이냐? 친구들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내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자식한테 사랑, 동물한테 사랑일 수도 있겠죠. 충실한 삶을 위한 저장소를 크게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삶이 어때요? 다들 다르죠? 100가지의 삶을 살고 있고, 죽음도 각기 달라요. 내 삶의 준비는 다들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마지막 장례식장 때 뭐 틀고 싶나?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화더 원더풀 월드라고 닐 암스트롱 말고 루이 암스트롱의 화더 원더풀 월드를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육개장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한테 육개장 말고 스페인 음식 좀 이렇게 국물 있는 거 있죠? 그런 것 좀 먹여주고 백포도주 이런 거 이제 장례식장에 좀 주고 싶다.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랑 얘기해보면 다들 각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00가지의 삶이 있으면 100가지의 죽음이 있다. 이걸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죽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건가. 제가 쭉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꼭 준비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시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건지, 죽음 이후에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줄 건지, 그리고 더 나은 죽음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 건지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죽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되는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으로서의 죽음. 지금 쓰고 있는 내 소설 엔딩 챕터, 아니 소설 쓰고 있는데 엔딩 챕터도 생각 안 하고 막 쓰면 엉망진창. 엔딩 챕터는 준비를 하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삶으로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